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부분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경영책임자는 쉽게 말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타겟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경영책임자라고 별도로 만들어 놔서 주로 이제 그 여러 사업장을 둔 곳에 어떤 대표이사에서에 준하는 정도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경영 책임자라고 이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표이사가 안전 보건만 신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전 보건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에 중하는 정도의 총괄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자가 이제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안법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로는 그 사람을 바로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된다. 또 사업장의 하나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곧 경영책임자입니다. 또 뭐 산안법에서 이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 하나인 경우에 대표이사를. 그 다음에 총괄 책임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이라는 것은 전담 조직은 총괄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해서 최소 2명으로 구성하고 안전 관리자와는 중복하지 않도록 뭐 다른 저기 안전 쪽에 일전 종사자와는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그래서 소방 시설 관리, 전기, 일반 행정,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렇게 전담 조직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기준은 별도로 자격 기준은 없지만 반드시 실제로 경영 책임자의 결재를 받는 패턴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은 이제 물론 이제 상시 근로자 숫자가 500인 이상 또는 뭐 건설업 같은 경우 시공력 순위 200인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뭐 크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적용이 되겠죠. 5인 이상에서는 본지자를 합해서 다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점검이라는 거 연 2회 상하반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고 이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 곳에서만 본사에서만 받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사업장마다 다 안전보건에 대한 그 확인 점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의 규정, 산안법의 위험성 평가를 하면 뭐 이것을 이행한 것으로 유해 위험 확인 개선 점검을 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이걸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까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평가만 보면 안 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유해 요임 확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안보건비라고 있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면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재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의 집행 의무라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5호에 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할당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의 경우들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4호에서도 재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비로서 이거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느냐?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재예방을 위해서 산안보건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면 이걸 또 편성에다 이제 사족을 달았죠. 그 다음에 보건의, 산업보건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산업보건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죠. 산업보건의에 대해서 6호에 규정이 있는데 그 6호의 규정은 기업 규제 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안 둘 수 있는 것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 둬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종사자의 의견 청취 요거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다 청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도급이니까 이제 건설을 포함하겠죠.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의견 청취,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고요.
또 요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뭐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둘 수 있죠. 또 위의 위험 요인이 다른 사업장은 별도 의견 정치, 의견 청취에서도 사업장마다 들어야 된다. 다르면은 위의 위험 요인이 다르면. 종사자 의견 청취는 뭐 사내 온라인, 건의함, 간담회, 산업안전보건위는 금방 얘기 드렸고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지키라고 이제 법에서 여러 군데에서 안전보건 법령이 나와 있으면 그건 통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에 관련 입법 목적이 안전보건이라든가 근로자의 아니 개별 규정으로 나타난 법들이 추가된다 이런 선원법이나 광산안전법, 연구실 안전법, 폐기물 관리법 포함된다. 또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적용된다는 것. 자,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어쩔 수 없이 지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파견이냐, 파견법 위반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죠. 일시적인 안전보건상 조치나 시정 조치는 이거 불법 파견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